사실 임영웅 씨는 우리 시대의 화두잖아요. 임영웅 모르면 간첩이고. 앵커리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시를요 가장 가성비가 훌륭한 예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임영웅 씨를 시의 소재로 시를 쓰신 이병진 시인님을 모셨습니다.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시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우선은 저희 독자분들이 임영웅 씨 팬분들이신데요.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요번에 나는 포기 없는 길을 간다라는 시집을 낸 이병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예.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냥 제가 여쭤보면 저희 독자분 중에 이 제목이 나는 포기 없는 길을 간다인데 독자분이 그리고 포기 없는 길을 간다로 읽힌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기법이냐, 포기냐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포기 없는 길이다. 포기 없는 길이라는 건 사실은 없잖아요. 예. 가상의 길이고 이거 원래 이제 그리스 이제 수학자 기하의 아버지 유클리드의 어떤 선의 정의에서 따온 겁니다. 아. 예. 그래서 그 독자분이 나는 포기 없는, 이렇게 너비가 없는 길을 간다는 뜻인데 포기가 없는 길처럼 들린다.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중의법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던데요. 시인님께서는 원래 직업이 있으시고 예. 시인이라는 또 직업이 있으시고 두 가지가 있으신 거예요? 시인은 직업이 아니고요. 그 전업 작가도 있지만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직업이 있는 거고 한 40여 년 동안 시를 써왔고요. 네. 그렇게 왔습니다. 그럼 이번에 개인 시집은 첫 번째 시집을 내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창작 활동을 해왔습니다만은 이게 제가 현업이 있다 보니까 네. 이걸 제가 대놓고 창작 활동할 수도 없고 네. 그러다 계속 미루고 하다가 한 50대 후반쯤 되니까 저도 이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동안 모아놓은 작품들을 한 시집을 내려니까 등단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월간 문학 저 60년 전통을 갖고 있는데 월간 문학 신인 작품상 등단을 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제가 시집을 냈습니다. 네. 시집을 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저희가 이제 이 시를 굉장히 그 시집을 알게 된 경로는 여기 35페이지 제가 페이지 다 였어요. 35페이지에 예. 우리는 영웅을 기다린다 라는 시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임영웅 씨 얘기가 나오는데요. 내용을 보면 어떻게 이 시를 쓰게 되셨는지. 사실 임영웅 씨는 우리 시대의 화두잖아요. 임영웅 모르면 간첩이고 사실 그 노래도 잘하지만 인생도 워낙 뛰어나고 맞아요. 누구나가 임영웅에 대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할 거예요. 화가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할 거고 한 논문을 쓰는 사람도 임영웅을 소재로 논문을 쓸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쓰신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네. 경제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파급 효과가 크니까 그렇다고 이 감히 사람을 대해서 이게 시를 쓴다는 건 쉽게 어렵잖아요. 네. 혹시 아나운서님 프로야구 좋아하세요? 아니요, 전 그렇게 좋아하지 그렇구나. 않습니다. 제 이제 키움 히어로즈 팬이거든요. 아, 시인님께서요? 예. 히어로 주면 고척도인데요? 그냥 고척 돔이죠. 예. 고척 돔에 이제 경기 이제 구경 가면 관람 가면은 그때 제가 갔을 때 여기서 임영웅 이게 이제 콘서트를 했구나라고 이제 저 생각을 해서 여기서 팬들이 지금 이 관중들처럼 환호를 하고 즐거워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히어로즈 영웅들과 영웅이 갈 때마다 영웅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뭔가 이야기가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래서 시를 썼습니다. 그러면 키움 히어로즈 팬이시고 그럼 고척돔 공연을 보신 건 아니고 고척돔에 갔더니 공연을 했더라. 그걸 아시게 된 거예요. 알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영웅을 기다린다. 예. 이 제목은 어떤 뜻입니까? 지금 난세에 우리는 영웅을 기다리잖아요. 사실 임영웅 씨는 그 애국자라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임영웅 씨 애국자라고요?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이 시리에 빠지고 좌절했습니까? 그때 이 임영웅 씨 노래를 들으면 사람들 위안을 받고 뭔가 다시 한번 뛰겠다는 활력을 얻었다는 사람 많잖아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임영웅 씨야말로 애국자라 봅니다. 그래서 저 영웅을 기다린다. 이렇게 영웅 벌써 왔네요, 벌써. 그러니까요. 한 구절 되게 와닿더라고요. 12월에 고척 돔구장 히어로즈의 불꽃 투혼이 숨 고르기도 전에 짜잔 히어로 임영웅 그 전설의 서곡이 울린다.
깊고 묵직한 감성이 잊었던 나를 깨운다. 그럼 임영웅 씨 노래를 프로그램 미스터 트롯을 통해서 예. 접하게 되신 거네요. 예. 다 봤죠. 다 들었죠. 예. 뭐 바람이니 어느 60대 노부부 예. 이야기 그때 휘바람이 아주 멋있었잖아요. 예. 뭐 그리고 배신자까지. 그다음에 보랏빛 네. 엽서. 예. 나는 돛담배에서 설렘으로 꾹꾹 눌러 쓴 보랏빛 엽서를 띄운다 그래서 예. 어머나 이제 예. 이런 생각을 했고요. 예. 여기 보면 바쁘게 살아온 엄마 시대의 고단함과 순정 시대의 토막난 풋사랑도 씌여 있다. 토막난 사랑과 풋사랑 여기에 갈라지는 거죠. 아, 순정 시대의 토막난 사랑, 풋사랑도 씌여 있다. 예. 토막난 사랑은 실연을 당한 것이고 네. 헤어진 거고 풋사랑은 뭐 어릴 때 했던 짝사랑, 뭐 누군가를 좋아하잖아요. 뭐 그런 거죠. 예. 사실 우리 어머니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집사람도 있고 이러지만은 순정 시대를 거쳐서 어느 날 결혼하고 이제 엄마 시대에 왔는데 육아 문제, 가게 문제, 남편은 말 안 듣고 애들은 또 말 안 듣고 어느 날 순간에 공허한 순간에 나는 누구인가 이런 느낌이 올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짜잔 임영웅 씨가 나타나가지고 노래를 냈는데 노래가 묵직하고 뭐 어떤 오장을 막 휘어잡는 듯한 그런 울림 있는 노래잖아요. 네. 그 사람들 제가 주위에 보니까 사람들 전부 상처를 어떤 치유받는 느낌, 위로면 이런 얘기를 맞아요. 많이 해요.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이 되게 좋으시대요. 망망대해 젖지 않은 사랑이 있으랴. 영웅의 보이스에 기대면 아픔도 아름다운 별이 된다. 내 사랑은 별이 되어 우수수 쏟아지고 나도 별이 된다는데 네. 이 영웅의 보이스에 기대면 아픔도 아름다운 별이 된다. 이 구절이 참 그렇죠. 좋으시다고 예. 저희 독자분들이. 저도 그걸 키포인트를 보고 있는데요. 네. 그 우리 인생 항로 보면 망망대해에 우리 떠 있잖아요. 돛담배처럼. 돛담배처럼 여기 있는데. 있는 것처럼. 있죠. 근데 여기서 사람 저마다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잖아요. 네. 젖지 않는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 아픔이 있는데, 근데 영웅의 보이스 딱 들으면은 이게 그 아픔이 다 잊어지고 뭐 치유되면서 뭐 새살이 돋고 아름다운 어떤 결국은 별을 껴안는데 결국 나중에 내가 별이 되는 거예요. 아픔이 이제 아름답게 포장이 되고 그러면서 결국 나중에는 내 스스로 주체자가 돼서 별이 돼서 내 스스로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임영웅 씨가 팬들을 별빛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알고 쓰신 듯한 느낌이 든 거예요. 그 별들을, 그 별빛을 다 품을 수 있는 우주가 되겠다고 임영웅 씨가 팬들에게 주로 얘기를 하는데 예. 영웅의 보이스에 기대면 아픔도 아름다운 별이 된다. 그래서 뭔가를 느끼셨나라는 생각을 저는 거기까지는 몰랐네요. 근데 통했나 봐요. 예. 내 사랑은 별이 되어 우수수 쏟아지고 나도 별이 된다. 예. 저마다 별을 품에 안았나 보다. 예. 우린 어느새 항구에 닻을 내리고 청춘을 노래한다.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상처를 보듬는다. 이제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젖지 않은 사랑이 없지만 그게 다 나중에 지나면 아름다운 별이 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여기서 진짜로 빵 터졌던 게 사랑은 늘 도망갔지만 임영웅 씨가 사랑은 늘 도망가 노래를 불렀잖아요. 예, 예. 근데 사랑은 늘 도망갔지만 별 해는 밤은 행복하다. 예. 그 사랑이라는 게 실제 사랑 우리가 좋아했던 사람이 도망갈 수도 있지만 어느 갑자기 남편도 내 마음 같지 않고 아이들도 전부 이제 품속의 자식이라고 떠나니까 말 안 듣고 뭐 어떤 사람 주식을 투자했는데 또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다 사랑은 날 도망갔지만 그래도 임영웅 노래만 들으면은 그래도 이게 이제 행복하잖아요. 그 모든 걸 다 잊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 한 거죠. 난 오늘 밤도 별을 기다린다. 예. 따뜻한 별이 된다. 예. 우리는 영웅을 임영웅 씨를 기다린 거네요. 예, 그렇죠. 예. 벌써 나타났잖아요, 짜잔. 그니까요. 그래서 제가 나는 돛담배에서 설렘으로 꾹꾹 눌러 쓴 보랏빛 엽서를 띄운다. 이것부터 너무 이제 그림이 그려져서 예. 어떻게 이런 시를 쓰셨지라고 이제 궁금해서 제가 이병진 시인님을 모셨는데요. 예. 그 미스터 트롯 보시면서 예. 그 목소리에 되게 감명받으셨나 봐요. 그때 목소리 노래 잘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뭐 인정을 했고요. 네. 일단은 그 목소리가 아주 안정적으로 이렇게 감성을 파고드는 그게 일단 좋았고 그 다음에 그 더 좋아진 게 관심 갖게 된 게 뭐 기부천사라는 이야기도 들었고 그 항상 그 뭐 전화 사랑의 콜센터 뭐 이런 나올 때도 보면은 항상 예의 바른 듯하고 맞아요. 정이 가는 그런 스타일. 너무 따뜻하잖아요, 사람이.
아, 시인님도 그런데 마음이 움직이신 거군요. 그럼요. 예. 예. 네, 이병진 시인님께서 이제 그 번외로 말씀을 드리자면 대한체육회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도 임영웅 씨가 시축할 때 축구화를 신고 이제 시축을 할 땐 당연히 축구화를 신지만 시축 공연을 할 때도 주변 댄서분들한테 축구화를 다 선물해 가면서 축구화를 신고 춤을 췄어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다시 회자가 이 지금 상암 월드컵 경기장 때문에 회자가 되고 있잖아요. 대한체육회를 하시니까 그런 게 좀 더 솔깃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그 축구를 아니까 축구화를 신는 거죠. 축구를 안 해본 사람은 축구를 못 신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겸손하고 귀찮아서 그냥 운동화 신고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누구 뭐라 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냥 배려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따뜻한 거죠. 아, 맞아요. 근데 제가 임영웅 씨도 축구의 진심인데 이병진 시인님의 시에 축구시가 있어요. 예, 있죠. 그 귀신이랑 축구랑 제가 보니까 그 시절 축구 귀신몰이, 그러니까 귀신 쫓으러 가는 모양새를 축구랑 이렇게 매치해 쓰신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 이 축구공이라는 게 어릴 때는 계속 꿈속에서 나타나잖아요. 애들은, 꼬맹이들한테는. 그래요? 저는 그래본 적이 없어. 지금이 뭐 천연잔디도 있고 뭐 인조잔디도 있지만 그때는 먼지 폴폴 나는 운동장에서 뭐 떼학교 밑에서 얼굴 새카맣게 되면서 공을 차잖아요. 네. 뭐 꿈속에서 골 못 넣으면 이게 골대가 막 보이고 이렇게 하거든요. 완전 귀신처럼 쫓아오는데 아마 저도 그랬는데 임영웅 씨도 꼬맹이 때는 아마 그렇게 공을 차지 않을까요? 아, 골대가 귀신처럼 계속 다 쫓아와요? 공이 계속 쫓아오는 거죠. 예. 잘 때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당구 많이 애들은 반에 보면 당구 이렇게 보이잖아요. 예. 똑같은 거죠. 예. 아, 그러니까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눈을 감아도 공이 보이는군요. 그럼요. 아, 저는 스포츠를 크게 좋아하지 않는데 시인님의 시집에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축구시만 있는 게 아니고 야구시도 있고, 아까 키움 히어로즈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야구시도 있고 걷기시도 있고 씨름, 복싱, 양궁, 마라톤, 사격, 이런, 아니 스포츠로 어떻게 시를 많아요. 배구도 있어요. 근데 시는 글로 표현한 예술이잖아요. 네. 스포츠는 몸으로 표현하는 예술이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일맥상통하는데, 제가 뭐 체육단체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각 종목을 유심하게 볼 기회가 있었고, 국가대표 선출해서 본부장도 했었기 때문에 모든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남들보다 조금 제가 지켜볼 기회가 많았습니다. 피디 놀랐어. 국가대표들하고 많이. 그래서 앞으로 이 모든 종목에 대해서 시를 쓸 계획입니다. 스포츠를 소재로요? 그러시구나. 저는 그 달콤한 배구를 소재로 쓰신데 제목이 달콤한 코치예요. 처음부터 고백을 받아주지 않아. 랠리가 길어도 조급해선 안 되지. 덜 익은 사랑은 까칠한 거야. 사랑이 블로킹되면 태어난 척 리시브를 해봐. 이게 제가 다 읽어드릴 수도 없습니다만 배구를 소재로 이게 사랑과 관련된 달콤한 코치라는 시도 있고 아, 근데 이게 약간 노래 가사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임영웅 씨가 모래알갱이, 런던보이라고 하는 두 곡의 자작곡을 냈는데 작사를 본인이 했어요. 혹시 모래알갱이 가사 한번 보셨습니까? 가사 봤죠. 어떠세요? 시인님이 이제 시를 쓰시니까 시를 쓰시는 분이 작사한 임영웅 씨 노랫말을 보셨을 때 어떠셨을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모래알갱이는 뭐 간단하면서 단순하면서도 반복되는데, 사실 이 가사가 빛나는 것은 워낙 노래를 잘하고 멜로디가 좋으니까 이 가사가 더 빛나는 것 같아요. 또 거기 제가 하나 더 느낀 게 뭐냐면은, 이 글을 쓰면서 노랫말을 만들면서 스스로 이렇게 우리 해변가 가면 모래알 누구나 밟고 가는 거잖아요. 스스로 이렇게 모래알처럼 낮출 수 있다는 그 겸손, 그건 저도 그렇게 쉽게 나오지 못하는 가사를 썼다는 게 대단하다는 느꼈고. 그 겸손, 살짝 밟고, 살짝, 노래를 잘하니까 이 가사가 더 빛나는 것 같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30대 초반에 청년이 쓸 수 있는 그런 깊이의 가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막 시가, 그러니까 내용이 어렵진 않지만 가슴에 위로가 되고 그 사람이 좀 착해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가사가 본인의 노래 스타일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시인님이 보시기에도 그런 부분이. 근데 그 모래알갱이 가사가요. 나태주 시인님의 시의 영감을 받아서 쓴 가사거든요.
저 나태주 선생님 시도 늘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어느 시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이게 시집을 통틀어 읽다 보니까 거기서 전체적으로 공통 분모가 찾아졌을 거예요 아마. 예. 근데 제가 여기서 또 놀라는 게 임영웅 씨도 이 젊은 나이에 노래하기 바쁜데 이 시집을 읽는다는 거 봤을 때는 앞으로 대단한 또 노랫말을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보이네요. 제가. 그 자신의 예술의 영역을 만들어가는 거니까 네. 다른 예술을 통해서도 말하자면 영감을 받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리고 또 놀랬던 게 뭐냐면 이게 약간 우연인가 인연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병진 시인님이 이제 임영웅 씨를 소재로 시를 쓰셨는데 이 시집을 추천의 글을 제일 앞에 보면 나태주 시인님이 직접 요 앞에 추천을 그렇게 2페이지나 써주셨어요. 그러면서 근데 이병진 시인님과는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이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걸려왔고 그 내용이 시집이란 걸 알고 함구하거나 방관하면 되는데 이병진 시인의 경우는 그럴 수가 없었다. 나태주 시인님이. 이유는 특별히 그의 솔직성과 열정에 마음이 끌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나 시인님한테 어떻게 추천의 글을 받으셨습니까? 우선 나태주 선생님이 그만큼 인품이 좋다는 이야기죠. 뛰어나다는 이야기고. 네. 또 하나는 어쩌면은 보이지 않는 뭐 교감이 인연이랄까요. 운명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시인님께 어떻게 이제 이 시집을 보여드리고 어떤 인연이 되셔서 앞뒤로 이렇게 추천의 글을 써주셨을지 굉장히 궁금해요. 나태주 선생님은 우리나라 뭐 자타공인한 최고의 국민 시인이시고 네. 뭐 이분의 추천의 글을 받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런데 함부로 뭐 새내기 시인이 뭐 받기 어려운데 그 제가 이제 선생님께 어떻게 전화해서 간곡하게 말씀드려서 일단 써주셨는데 고맙고요. 계속 건강하게 좋은 추천의 글 다른 사람들도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시인님께서 좋은 시라고 이제 마음에 한 편을 고르라고 하면 감꽃이라는 시를 추천해 주셨는데 그 앞문장이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우주의 테두리가 감나무 푸른 잎으로 둘러싸인 밤이었죠. 풀벌레가 투명한 소리로 나무를 흔들고 별은 감꽃처럼 마구 쏟아져 내렸죠. 그림이 보이는 것 같아요. 감꽃을 보고 자란 사람은 그 이제 경상도가 아까 영천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니요. 본관이 영천이고 고향 포항이고. 포항이시고. 근데 사실 상주 가면 감이 굉장히 많고 감꽃이 진짜 밤에 아름답거든요. 그럼요. 예. 근데 이 시가 그걸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나는 포기 없는 길을 간다 시를 제가 이제 다 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읽으면서 그 나태주 시인님의 추천사가 딱 맞는 거예요. 시는 그 시인의 자서전이다. 그랬는데 세육해서 오래 일하셨던 그런 마음, 그 다음에 이 일상을 보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시에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시는 내가 이런 시를 좀 넣고 싶다 하셨던 부분들이 있으셨어요? 사실 그 맨 5부째 들어가는 게 이게 제가 군 장교로 ROT 장교 하면서 제가 이렇게 쓴 글들이에요. 아, 그래서 푸른 수첩을 펼치면 예, 그렇죠. 이제 따님이 군대 가셨습니까? 예, 지금 군사 훈련 받고 있습니다. 예? ROTC 장교로 우리 딸도 가 있어요. 가서 지금 열심히 지금 오늘 행군을 했다 그러던데 20km 행군을 했다 그래요. 제 집사람도 군 생활했고요. 그래서 아니 사모님은 어떻게 군 생활? 그거 여군 장교로 있었죠. 예. 아, 군에 계셨고. 예. 아, 그 부분이 특히나 이제 시인님의 마음을 많이 담겼다고 해야 할까요? 예. 그래서 제가 그만큼 군에 대해서 애착도 있고 그래서 그 장교 생활하면서 만들었던 이걸 지금 만약에 책으로 내지 않으면 이 작품들은 제 분신인데 영원히 빛을 못 볼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좀 넣었는데 이게 아마 그 군 장병들이 만약 이걸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부모님들도 이게 보면은 이거 우리 아이가 이게 군에 가서 이렇게 생활하는구나 이런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독자분들에게 시를 권해주신다면 시를 읽으면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게 임영웅 보이스만큼은 못 느끼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시를 읽었을 때 그것도 감동을 받고 위안을 받아요. 그 읽는 순간만큼은 그 몰입이 되면은 상처가 치유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세상 살면서 여러모로 힘드시면은 우선 영웅의 노래를 듣고 그 다음에 시를 한번 읽어보세요.
하면 세상에 활력이 생길 겁니다. 예. 그 나태주 시인님의 시집을 임영웅 씨가 자주 보고 또 자주 예. 인용하기도 하고 예. 보는 장면이 이제 예. 공개가 됐어서 예, 아마 예. 저희 독자분들은 나태주 시인님의 시도 읽으실 텐데 이병진님의 시집도 제가 읽어보니까 되게 뭐라 그럴까요? 마음이 풀빛처럼 좀 신선해진 느낌이 있더라고요. 끝으로요, 시인님. 우리는 영웅을 기다린다를 시인님의 목소리로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아, 요새 목소리도 안 좋고 한데 한번 네, 한번 저희가 직접 쓰신 시인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낭송 해드릴게요. 우리는 영웅을 기다린다. 12월 고척 돔구장. 히어로즈의 불꽃 투혼이 숨 고르기도 전에 짜잔. 히어로 임영웅 그 전설의 서곡이 울린다. 깊고 묵직한 감성이 잊었던 나를 깨운다. 도움은 엄표로 출렁이는 쪽빛 바다가 되고 나는 돛담배에서 설렘으로 꾹꾹 눌러선 보랏빛 엽서를 띄운다. 바쁘게 살아온 엄마 시대의 고단함과 순정 시대의 토막난 사랑, 부사랑도 씌어있다. 망망대해에서 젖지 않은 사랑이 있으랴. 영웅의 보이스에 기대면 아픔도 아름다운 별이 된다. 내 사랑은 별이 되어 우수우수 쏟아지고 나도 별이 된다. 저마다 별을 품에 안았나 보다. 우린 어느새 항구에 닻을 내리고 청춘을 노래한다.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상처를 보듬는다. 사랑은 늘 도망갔지만 별 해는 밤은 행복하다. 나는 오늘 밤도 별을 기다린다. 따뜻한 별이 된다. 이렇게 읽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예. 우리 PD님이 저절로 박수를.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신앙송 듣죠. 신앙송 들을 일이 참 없거든요. 살면서 너무 바쁘게 그런가요? 지내니까 예. 가끔은 쉼표로 예. 시집을 좀 읽으시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곧 가을이니까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먼 길 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